86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장기적인 부동 환자, 계속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와상 환자라고도 하죠.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기능이 떨어져요. 근골격계 기능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피부도 어떨까요? 오래 누워 계시니까 압박을 또 많이 받거나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에도 문제 있죠. 그래서 뭐 청골이 튀어나온 부위가 부딪혀가지고 욕창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보니까 이 혈액순환이 다 떨어지거든요. 운동이 덜해지고 그럼 혈액순환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은 또 문제되는 게 혈압 있죠. 우리가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누워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도 떨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그 체위 저혈압이라고 하죠. 어지럽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계속 누워 계시면은 우리 지금 호흡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나 분비물 같은 것도 잘 배액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체위 변경. 체위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꿔 주고 체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혈액순환 좋게 해 주고 피부 통합성, 피부 이제 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피부 압박이라든지 이것도 막을 수 있고 체위랑 관련된 저혈압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부의 폐에 분비물이 정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는 뭘까요? 바로 체위 유지. 체위 유지가 이제 이렇게 체위를 바꿔준다는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뭐 측위를 취해서 유지하다가 다시 앙하위로 해주다가 또 측위를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체위 유지, 이 체위와 관련된 효과와 그리고 어떠한 상태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환자의 편안한 체위를 유지해 주는 거. 호흡기 분비물 같은 거 혹시나 잘 배액될 수 있도록 우리 분비물 배출에 좋은 자세 뭐 있어요? 이렇게 반자위 이런 것도 취해주고 그쵸?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바른 자세로 해주셔서 이렇게 배액도 촉진해주고 욕창도 예방하고 호흡도 좋게 해주고 이게 또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강직되고 근육이 수축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합성, 수면 촉진, 변비 예방 이런 거보다는 체위에 관련된 이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변경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위 유지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문제 나왔네요. 실기에서 빠지지 않는 건 바로 그림 문제죠. 이 문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휠체어 타고 여러 가지를 이동하게 되는데 뭐 울퉁불퉁한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것도 하셨지만 특히 엘리베이터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자체가 검사실로 환자를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병원 같은 곳에서는 우리 휠체어를 이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탔었어요? 딱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많이 갈까요? 이거 보이다시피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5번은 아무래도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틀린 것 같고요. 자, 우리 탈 때, 사실은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타야 될까요? 자, 어떻게 타냐면 우리 보통 일자로 이렇게 푹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돌려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예요? 나중에 내릴 때도 어때요? 탈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그러면 내릴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릴 때 힘들겠죠. 그래서 탈 때도 뒤로 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냥 쭉 나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보통 엘리베이터 아래에 보면은 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혹시 작은 바퀴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 바닥에 끼인 거나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그냥 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항상 간호조무사 선생님과 우리 환자분들 시선이 이렇게 가도록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 시선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내릴 때 뒤로 내려야 되면서 조금 뒤를 보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들어갈 때 뒤로 해서 들어간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그림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아래 바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까지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93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건데 보통 보호 장비 착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은 외과적 무균술로 하는
보호장비를 고르셔야 되고요. 또 반대가 내과적 무균술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게 있어요. 그 외과적 무균술과 내과적 무균술 중에서 어떤 것들이 훨씬 더 무균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바로 외과적이죠. 외과적 무균술이 조금 더 무균적인 처치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술, 우리 침습적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내과적은 외과적보다는 그래도 덜하긴 하지만 이 보호장비 착용할 때 보통 내과적 무균술은 우리 어느 실 갈 때 많이 해요? 격리실. 그러니까 우리 격리하는 환자들 중에 그 전염병 환자분들 있죠. 뭐 이런 쪽에 누구를 보호한, 의료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내과적으로 가는 거죠. 내 보호장비 차는 건 내과적 무균술. 그리고 수술할 때 정말 균이 하나도 없이 환자한테 절대로 균이 못 들어가게 조금 더 멸균적인 영역이 외과적입니다. 그러면 둘을 비교할 때 보호장비 착용하는 게 조금 달라요. 제가 먼저 내과적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전염병 환자의 격리실에서 내 의료진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먼저 손을 씻어요. 손도 그냥 외과적으로 막 우리 수술 손 씻기가 아니라 내과적 손 씻기 있죠. 우리 세면대에 그냥 비누로 손 씻는 거. 손을 이렇게 아래로 가가지고 우리 손 씻는 거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손 씻는 방법.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착용하시면 돼요. 손을 씻었고요. 모자 쓰고. 그리고 모자 쓰고 마스크를 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껴야 우리 마스크 모자 위쪽에 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 안경은 또 껴도 되는데 우선 먼저 가운부터 입으면 돼요. 마스크 꼈고 가운 입고. 근데 가운과 장갑은 얘기를 나왔을 때 항상 가운을 못 착용합니다. 왜냐면 가운 소매까지 장갑이 딱 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운을 입고 장갑을 껴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우리 안경을 껴볼 수 있겠죠. 보호 안경. 또 이 방법도 되는데 뭐 이렇게도 가도 돼요. 손 씻고 똑같이 모자 마스크는 이거겠죠. 항상 모자 마스크 끼고 안경을 조금 더 먼저 써도 돼요. 요 중간에 안경, 보호 안경. 그 다음에 가운, 장갑. 가운, 장갑은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죠. 가운 입고 장갑을 가운 소매까지 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내과적. 근데 이 문제는 외과적을 고르는 방법이잖아요. 자, 외과적 무균술은 좀 달라요. 뭐가 가장 깨끗해야 될까요? 손이 진짜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손으로 수술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손이 참 멸균적인 영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먼저 차고 손을 씻습니다. 외과적 우리 손 씻기를 해버릴 때 그거 손 씻으면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자, 우선은 먼저 일반 손으로 모자를 써요. 그 다음에 모자 썼으면 우리 마스크 껴야 되죠. 마스크를 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안경, 얼굴 쪽에 하는 거는 다 해보겠습니다. 보호 안경 끼고. 자, 이제 얼굴 쪽 다 했잖아요. 이제 손을 씻어요. 손, 외과적 손 씻기. 이제 이 손을 씻고 나면은 절대로 이 손은 건드리면 안 돼요. 손 어떻게 씻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메스 하면서 이렇게 손 씻죠. 우리 팔꿈치가 아래로 손이 위로 이런 식으로 손을 씻어요. 그쵸? 이 외과적 손 씻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을 입는데 멸균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그 가운도 내가 이제 손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입으면 안 되죠. 손은 올려놓고 입고 누가 이렇게 입혀줘야 되겠죠. 다른 이인이. 그 다음에 이제 멸균 장갑 끼는 거. 이것도 절대로 우리 바깥쪽을 우리 조심하면서 껴야 되죠. 멸균 장갑. 항상 가운 입고 장갑 끼는 거는 여기서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외과적 손 씻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과적일 때 손 씻기 먼저 하는 거지. 얼굴 쪽 거 다 쳐봅시다. 멸균 가운도 마지막이었죠. 모자 쓰고 이제 마스크 끼고 보호 안경까지 끼고 그 다음에 손 씻고 외과적 손 씻기. 그 다음에 멸균 가운 입혀주고 멸균 장갑까지.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 멸균적인 영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과적 손 씻기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내과적 손 씻기는 먼저 그냥 손 씻고 시작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5번 할게요. 95번. 수술 전에는 청결 관장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전 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술 전에 보통 우리가 배출시켜야 되죠. 청결 관장을 보통 수술 전날 저녁에 하죠. 수술 전날 저녁, 수술 당일 아침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해야 되는 간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배출해내주는 관장을 해야 장을 깨끗이 비워야지 수술 부위에 어떤 방이라든지 복부 수술할 때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그쵸? 우리 깨끗하게 이제 대변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을 배출하는 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우리가 관장 시 무릎 가슴 자세를 취한다. 무릎 가슴 자세 아니죠? 무릎 가슴 자세는 이 무릎과 가슴이 닿는 엉덩이를 쭉 빼는 이 자세인데 이 자세는 누구한테 좋은 자세예요?
여성. 그래서 여성의 우리 월경통 완화에도 좋고요. 만약에 자궁 후굴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태아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여성한테 좋은 자세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관장할 때 자세는 그게 아니라 관장할 때 자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좌측으로 옆으로 눕는데 이름을 심즈 자세. 좌측 심즈 자세. 이게 살짝 측이 옆으로 눕는데 좌측으로 해야지 이제 관장할 때 더 나올 거고요. 옆으로 눕는데 약간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죠. 약간 심심하게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좀 휴대폰을 보는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좌측 심심한 자세, 심즈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 관장할 때 이렇게 해줘야지 항문이 더 열려서 더 관장하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 뭐로 하죠? 관장액. 보통 대표적으로 글리세린 같은 용액을 많이 쓰죠. 좌약보다는 우리가 이거는 좌약을 이용하는 거는 뭐 변비와나 이런 거지 수술 전처럼 깨끗하게 배출해야 낼 때는 관장액을 씁니다. 글리세린 같은 거. 2번은 잘못됐고요. 세 번째. 자, 수술 전날 저녁에 하는 거 맞죠? 수술 전날 저녁에 하는 건 맞고요. 관장을 하는데 관장액 준비도 맞아요. 근데 차가우면 안 돼요. 차가우면은 복통을 유발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따뜻하게 데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온수를 이용합니다. 온수 한 40.5도도 좋고요. 한 40도 때도 좋고요. 한 37에서 40도 돼요. 이렇게 따뜻한 온수를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차가우면 안 됩니다. 한 40.5도 정도 우리가 체온 조금 높게끔 해서 준비해야지 복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어요. 좀 따뜻하게 해서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마취로 인해서 조임금이 이완되어 수술 중에 배변되는 거를 방지한다. 마취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혹여나 이게 마취해가지고는 이 조임금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수술 중에 배변이 돼버리면 수술대가 또 오염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 중에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거는 중요한 간호가 됩니다. 이거는 설명이 맞았어요. 우리가 이 수술 전에 관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4번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관장을 시행할 때 튜브를 우리가 삽입을 하겠죠. 그러면 튜브를 삽입할 때 만약에 우리가 긴장하고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 튜브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튜브를 이용할 때는 조금 더 입을 좀 벌리고 복부에 힘 주면은 이게 수축돼가지고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입을 좀 벌리고 하 이렇게 있죠. 하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복부 긴장을 완화해서 신체가 이완됐을 때 그때 튜브를 좀 삽입하시면 돼요. 튜브를 그 정도 삽입한다. 우리가 자세는 어떻게 해서 좌측 심즈 자세를 취해서 우리 입을 벌리고 와 하고 편안하게 계실 때 우리가 이거를 직장관을 천천히 넣으셔야 돼요. 보통 직장 내로 우리 몇 정도 넣으면 되죠? 한 7에서 10cm 성인 기준으로 10에서 10cm 정도 우리가 배꼽 쪽을 향하게 우리 항상 말하죠. 배꼽 쪽을 향하게 해서 천천히 직장 내로 삽입을 한다. 그런 다음에 올려가지고 천천히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혹여나 이거 관장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장액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막 배 아프다 그래요. 복통으로써 했을 때는 잠깐 한 30초 정도 멈추고 서서히 다시 넣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아니면은 관장통 높이가 너무 높다면 한 좀 낮게 40에서 45cm 정도 좀 낮게 해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넣는 중에 배가 아프다면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벌리고 와 하고 했을 때 직장관을 7에서 10cm 정도 삽입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도 중요하고요. 자세, 좌측 심즈 자세라고 꼭 숙지해 주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